예,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맞은편에 김성수 연세대 법대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윤책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중권 중앙대 겸임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분과 함께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논객 여러분들 또 방청객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토론 들어가기 전에 최현정 아나운서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토론 들어가죠. 네, 이번 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웠던 뉴스는 미네르바의 구속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한 명의 인터넷 논객에 불과하던 미네르바의 거취는 이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됐는데요. 미네르바, 그는 과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우리 경제를 크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중대 범죄자일까요? 아니면 공권력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희생양일까요? 미네르바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구속 수감됐습니다.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숱한 화제를 몰고 왔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가 구속되면서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는 작년 7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국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으며 주목받기 시작했고 9월에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국내 증시 폭락, 환율 급등을 예견한 글이 곧바로 적중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는데요. 한 포털 사이트 경제토론방에 올린 그의 글은 과대 포장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회수 10만을 넘겼고 그 후 주요 언론은 물론 정부 당국자 발표에도 언급되는 등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사이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며 필명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제 현안에 대한 그의 글 가운데 작년 7월에 올린 정부가 외환 환전 업무를 전면 중단했다는 글과 12월에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과 수출입 기업에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을 보냈다는 두 편의 글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로 전기통신기본법 47조를 위반했다며 미네르바를 전격 구속했는데요. 특히 달러 매수 금지 공문의 글로 인해 20억 달러 이상의 외화가 환율 방어에 사용되는 등 경제적 손실과 국가 신인도의 추락을 가져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미네르바 박모 씨는 서민들을 위해서 글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소규모 기업체나 여러 이해 관계자분들에게 자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 미네르바 구속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 여당은 이번 사건이 인터넷 익명성의 위험을 확인시켜준 사건으로 차제에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본인 확인제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법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된다면 누구나 언제든 익명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야당들은 미네르바의 구속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는 정부의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탄압, 국민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편 구속된 미네르바 박모 씨가 당초 알려진 50대의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대 출신의 독학으로 경제를 공부한 30대 실직자로 밝혀지면서 진위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허위 사실 유포인지, 인터넷 통제 의도인지, 새해 벽두에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미네르바 파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인터넷 100분 토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전화 02-784곡에 3300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전해주시면 토론 중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구속적 부심이 있었는데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구속 유지가 그냥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 이건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기도 하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합쳐서 구속적 부심에서는 아무튼 그냥 구속 유지가 결정이 돼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부터 좀 들으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원책 변호사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검찰 수사를 두고 우리가 그것이 잘 됐다, 뭐 옳다 그러다 하는 논란은 흔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법원의 결정을 두고 사실 많은 논란이 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구속 적부심이 상당히 그 결과가 주목이 되었던 겁니다. 그 법원은 그 수사 기록을 놓고 피의자를 직접 신문을 해서 그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또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느냐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 법원의 판단을 만약에 우리가 무시를 하고 비난을 하고 흔들기를 시작을 하면 이건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겁니다. 그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이제 구속 적부심 결과 다시 처음에 영장 발부를 한 것이 옳다. 그래서 적부심 자체를 기각을 했는데 문제는 영장 발부 때는 그 없었던 그 이제 법원의 판단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영장 발부 때는 범죄의 중대성만 얘기를 했고 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이제 미네르바 박모 씨에게 당신의 글이 그 우리 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를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검찰이 지금 제시한 범죄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두 개입니다. 작년 7월 말에 올렸다는 거래, 그 8월 1일부터 외환 거래가 이제 중지된다는 것, 그리고 12월 말에 올린 걸 그 정부가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전송을 했다 하는 내용인데. 사실 7월 말일에는 그 미네르바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언론들이 그 마구 그 허상을 키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글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고는 안 봤을 거예요. 그래서 검찰도 그때는 뭐 미네르바를 수사한다는 것조차도 생각지도 않았고 그런데 나중에 이 미네르바가 계속 그 정폭이 되고 소위 말하면 이제 대자보, 내가 익명이니까 대자보 아닙니까? 대자보의 짐승이 같은 역할이란 말입니다. 이